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철학적인 이야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가면서 2500년 동안 철학자들의 행복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교훈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개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또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행복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행복을 이제 정의해보라고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 돈을 많이 갖는 거, 명예라든지 부라든지 뭐 아니면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이게 전부 다 이제 조작되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뭔가 통제되어 있는 하나의 그 이데올로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밝히는 사람이 이제 푸코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자, 이제 이 푸코에 따르면 우리가 뭘 생각할지, 우리가 뭘 갖고 싶은지, 우리가 어떤 것이 바람직한 인생이라고 그 이상향을 설정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훈육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훈육이라고 하는 말은 디서플린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뭐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려요. 부모들이 봤을 때는 되게 이제 우스꽝스러운 어떤 그림들을 그리는데, 자, 그런 그림들이 이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들어가면 정형화되기 시작해요.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되고, 사람의 얼굴 색은 이런 색이고, 뭐 원근법 살려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원래 원하는 방식대로 그리는 것들에서 많이 비껴나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틀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제 가치들이 확정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뭔가 옳은 것, 어떤 것들이 바람직한 것, 그걸 내가 또 배워야 되고 그것들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겠는데, 자, 이게 이제 푸코가 이야기하는 훈육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훈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이제 교묘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훈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통제 방식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익이든지 아니면 이제 그 자기 성공과 관련해서 뭔가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거리두기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나 푸코에 따르면 이게 이제 엄청나게 자기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암암리에 보여지고 있는 검열들, 전혀 검열 같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검열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아닌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든지 학교든지 매스컴이든지 뭐 감옥이든지 병원이든지 우리 사회에 있는 대부분의 제도들, 대부분의 이제 제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것들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상향들, 어떤 사상들을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또 권력의 노예로 남게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뒤에 가서 이야기했지만 이걸 이제 생명정치다라고 얘기해요. 바이오폴리틱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뭐 많은 강의들을 듣게 되고, 또 행복론제 그 중에 하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뭐 다양한 사람들의 뭐 어떤 글들을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 나의 삶에 돼야 되겠다, 또는 이제 이것이 나의 어떤 모델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자,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스멀스멀 여러분들 인생들을 설계하고 인생들을 갖고 가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동 장치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푸코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푸코는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의 이제 그 고대 그리스 단어를 던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파르헤지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르헤지아라고 하는, 원래는 이제 솔직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솔직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 푸코가 던지고 있는 이제 이 해결책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솔직함들, 그리고 그 솔직함들을 통해서 다른 삶들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용기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권력이 나에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뭐 삼성에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뭐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뭐 남자는 뭐 여자는 돈을 얼마만큼 통장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차는 뭘 끌고 다녀야 된다, 뭐 얼굴은 어떻게 생겨야 된다, 자, 이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인 나한테 강요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자아로부터 내가 독립해서 나 자신은 나답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또 그렇게 나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들. 자, 그게 굉장히 힘들어. 왜냐하면 사회적인 편견들이 있기 때문에, 아, 너 못생겼잖아. 넌 공부 못하잖아. 넌 능력이 없잖아. 자, 그런데, 내가 공부 못해서, 내가 얼굴 못생겨서, 뭐 내가 돈이 없다고, 어째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파리헤지아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이 우리를 길들여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생명 정치에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나 자신을 독특한 삶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 파리헤지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두 손에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를 갖게 되면 하나를 이제 버려야 되는데 뭘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진정한 내면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원하는 어떤 사회적인 나의 모습들을 내가 가질 것인가. 자, 이 둘 중에 이제 선택해야 될 굉장히 깊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문제들에 침잠해야 될 순간들이 돌아오게 돼요. 자, 인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선택의 문제죠. 다양한 형태의 선택들, 그 선택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이제 생물학에서 역사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단계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침팬치가 아니라 침팬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DNA에 의해서 그냥 주어진 대로 본능에 따라 이제 살아가는 것들이죠. 자, 호랑이가 나타나면 도망가야 되고 천장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피해야 되는 건데, 자, 이제는 내가 도망가지 않겠다. 호랑이가 나타나도 내가 맞짱을 뜨겠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 자, 이런 어떤 태도가 실질적으로 이제 푸코가 이야기하는 파리헤지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용감하게 맞서는 거, 솔직하게 맞서는 거. 자, 지금까지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 자신을 돌보고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무서웠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데 내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이제 자기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죠. 그림자는 아예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고, 근데 이제 자기가 그게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애써 마주하지 않았던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자, 이런 것들이 푸코가 이야기하는 이제 파리헤지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철학적인 삶이에요. 철학적인 삶과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정치적인 삶의 어떤 차이점들이, 자, 이제 나를 성찰하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나의 모습. 이거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말 괴물 같은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찬란한 공주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변해가는 어떤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 진정한 모습들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인격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말의 어원은 가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면.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연극 배우들이 항상 가면을 쓰고 나와요. 맨 얼굴로 나오지 않죠. 그런 것들이 뭐 이제 중국의 경극 같은 경우도 다 화장을 해서 나오는데 자기 맨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가면을 쓰고 있다. 여러분 이제 자기 전에 화장을 지우지 않고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얼굴이 썩죠.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이 화장한 모습 또는 자기가 마스크를 쓴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대인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나의 모습,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들인데, 자, 그런 모습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얼굴이 썩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맨 피부에 그냥 덕칠한 것들을 여러분들 제거하지 않으면 또 그 모습들을 이제 좀 어떻게 뭐 이상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모습들을 자기가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뭔가 커다란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 또는 이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특별히 이제 행복과 관련해서 나 자신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자, 진실은 내가 쓰고 있는 마스크가 아닌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화장이 아닌 거죠. 그 화장을 지우고 그다음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나의 진실한 모습, 나의 참다운 자, 이걸 내가 그냥 주저함 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되게 수치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남과 비교하면서 아우, 제가 부족한데요, 제가 뭐 가진 게 없는데요, 제가 뭐 이러이러한데요, 항상 이게 뭐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건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어떤 철학을 하기 위해서는 적나라하게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또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뭐 이런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자, 이제 우리가 행복론 수업을 통해서 이제 끊임없이 뭐 한 13주 동안 계속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탐심하는 그런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그런 활동들을 좀 매주마다 할 건데, 자, 거기서 이제 만족스럽지 않은 면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못났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뭐, 너무 이제 루저인가? 이런 면들이 있을 텐데, 뭐 자기의 어떤 장점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지만, 자기의 어떤 장점을 보기보다는 항상 자기 단점들을 보면서 거기서 주저하거나, 거기서 굉장히 이제 실패감들을 이제 맛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이제 푸코의 파리헤이즈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철학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걸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또 그것에부터 뭔가 자기 자신이 어떠어떠다라고 하는 것들을 남들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선전 또는 선포할 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로 철학하는 사람 또는 이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이 파리헤이즈가 왜 중요하냐면, 푸코에 따르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특별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나만의 고유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나만의 고유한 삶, 어떻게 보면 단독적인 삶으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부부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막 찢고 까불고 엄청 힘들고 막, 서로에 대해서 막 자존심 상하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부부로 남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최고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대체할 수 없는,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나 나의 아이들이 정말 싫고 어쩔 때는 짜증나고 너무 분노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특별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절대 바꿀 수 없으니까, 또 이 사람하고 있으면 가장 편하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죠. 자, 그걸 이제 부부의 정이라고 하죠. 정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육체적인 사랑에서 이제는 넘어가서 그런 안정적인 그런 단계로 가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정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 정은 그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났기 때문에, 뭔가 훌륭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단독적이기 때문에.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문이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 뭐 DNA가 다 우리가 동일한 형태의 DNA를 가지고 있지만, 자,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특성들은 여러분들이 다 달라요. 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들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푸코가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들을 무너뜨리고 이런 어떤 특별한 삶들을 사는 것들을 망가뜨리는 어떤 장치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생명 정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생명 정치라고 이제 바이오폴리틱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정말로 많이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별로 심각한 어떤 우려를 보여주고 있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푸코는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가 원하는 형태의 자아상들, 자,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복시킬 수 있을지,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푸코에 따르면 근대 이전에는 이제 주로 사법 권력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 정치 권력이 활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이 신하들 또는 이제 신민들을 죽고 살리게 하는 이런 어떤 권력을 가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이제 근대로 오면서 특별히 이제 개인주의, 자유주의 이런 어떤 문화들이 등장하면서, 특별히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이제 이런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조절하거나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자, 그게 이제 동일화, 균일화, 보편화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개성을 삭제해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그냥 원어브댐일 뿐이지 누구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절대로 드러낼 수 없게 만드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통제하는 이런 형태의 정치가 바로 이제 생명 정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조절하고 최적화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익들이 많기 때문에, 꿀처럼 우리가 빨아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정체성이 지워지는 거에 대해서 마땅히 그럴 수도 있지, 나한테 주어진 혜택이 이런 거라면 나 자신은 스스로 나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만드는 장치들이 바로 생명 정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근대 권력이 가지고 있는 이제 두 가지 시스템, 하나는 이제 규율 권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우리의 어떤 개별 몸을 통제하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학교죠. 또 뭐 군대라든지 이런 어떤 과정을 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야 될 룰들, 또 행동해야 될 어떤 훈련 코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규격화된 형태로 여러분들을 일정한 형태의 로봇으로 만드는 어떤 과정들이 바로 이제 학교나 군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규율과 훈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알겠지만 우리가 제식훈련도 마찬가지고 다 맞춰야 되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동일하고 균등하고 거기서 뭔가 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처벌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어떤 비판들이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꿈이나 욕망들을 실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생명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단적인 삶 또는 이제 인구를 관리하는 권력으로서 출산율, 뭐 질병 예방, 공중보건, 통계 관리 뭐 이런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국가가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개인들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삶이 좋은 삶이다. 또 이러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들을 이제 규율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근대 권력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양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 공중보건 정책이라든지 출산 가족 정책이라든지 뭐 노동 관리라든지 뭐 통계와 행정 데이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인의 삶에 관리해서 자, 우리가 이제 뭘 먹고 뭘 생활하고 어디에 가야 되고 또 무엇을 봐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제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요즘에 이제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3S라고 이야기하죠. 세 가지. 섹스, 스포츠, 그 다음에 또 뭐죠? 스크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본능과 관련해서 뭘 봐야 되고 뭘 활동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국가가 다 지정해 준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듣고 느끼는 어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국가에서 암암리에 통제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면서 스스로 내가 자율적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공급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내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통제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가 이제 잡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제 중국 같은 거죠. 중국은 이제 CCTV가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가지고 지금 중국에서는 천안문 사태 이후에 데모가 안 일어나. 데모하면 전부 다 누가 데모하는데 다 잡아가 버려. 밤에 다 사라져버려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은 공산당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는 이유는 공산당 때문에 자신들이 먹고 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과 10년 전, 불과 20년 전에 여러분 중국에 가면 정말 하루 한 끼 먹기 힘든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았는데 지금 거의 13억 인구가 이런 어떤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제 공산당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경소핑 이후에 이제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서 뭐 말은 이제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었죠. 그 대신 통제하는 거죠. 절대로 국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고 공산당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대학 교수 되려면 다 공산당 간부 출신이고 학장 뭐 총장 이런 사람들 다 공산당 출신이에요. 공산당이 아니면 자기가 출세할 수도 없고 자기가 뭔가 사업도 할 수 없는 뭐 여러분 이제 잘 아는 마윈 같은 것도 공산당에 대해서 뭔가 조금 잘못 얘기하면 바로 막 제재가 들어오고는 그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뭐 밖에 나가가지고 공산당이 어쩌네 그러면 그날 저녁에 사라져버리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푸코가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극단화된 형태의 생명 정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려면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도 지금 푸코에 따르면 다 국가에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아젠다라는 거죠. 네가 이걸 하면 행복할 수 있어. 네가 여행을 가면 행복할 수 있어. 이거 뭔가를 먹고 싶은데 이걸 먹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또 모든 것들도 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것으로부터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정말 이거를 하고 싶고 이것을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거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건가? 내가 정말로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이제 이런 것들인가? 그거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탑재한 그런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최근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팬데믹 관련해서 방역 정책 여러분 잘 알죠. 뭐 엄청난 이제 3년 동안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뭐 이때 당시 이제 이동 제한, 집회 자유 제한 전부 다 이제 이거 있었죠. 그래서 이제 유럽과 미국 또 우리나라와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핸드폰으로 다 통제해 가지고 어디서 뭐 하는지까지 전부 다 정보를 차단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이제 제어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이게 성공적인 팬데믹 방식인가? 유럽에서는 이제 그것들을 강요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뭐 K 방역이라고 했죠. 그걸 이제 강요하려고 했을 때 뭐 폭동이 일어나는 어떻게 이제 국가가 개인의 자유, 이동의 자유, 또 집회의 자유를 막는가? 뭐 내가 병에 걸려 죽더라도 나는 절대로 그런 국가의 개입에 내가 항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제 운동들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국가에서 하면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나라님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다 따라야 돼.
어떻게 보면 이제 유교 사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뭔가 뭐 충효 사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지만 자, 이렇게 국가 시스템이 너무 순응해 버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커다란 우리에게 이제 불행을 안겨다주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앞으로 이제 뭐 이루어지길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생명과학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건강 관리도 이제 마찬가지고 감시 또 생체 정보 기술 이런 어떤 대부분의 이제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행복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안전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여러분들의 행복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전부 다 감시하는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사생활들을 개입하고 사생활들을 하나의 원리로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푸코는 여기서부터 도전 의식을 가지고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이제 파리에시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가지고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왜냐하면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다 나한테 즐거움을 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쾌락을 우리가 이제 향유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추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을 좀 제기해 볼 수 있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쾌락주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다뤄보게 될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는 플라톤이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달리 이 세계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엄청난 형태의 이제 행복을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에피쿠로스나 이제 이 스토아 학파가 등장하는 헬레니즘 철학이 이제 등장하는 이유는 이제 대표적으로 자, BC 5세기경에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뭔가 이제 자신의 건강이든지 아니면 이제 재산이든지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자신이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신의 어떤 축복 또는 이제 신에게 기도를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방식으로 신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게 되면 또 신이 우리에게 뭔가 축복이 아닌 어떤 다른 것들을 가져다 주게 되면 인간은 이제 불행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엄마나 아빠들이 뭐 새벽에 기도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 대학을 또 앞두고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서 또는 취직시험을 앞두고서 막 다 기도하는 것들도 뭐 예불을 드리거나 불공 절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들이 다 대부분 다 마찬가지. 신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축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불행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자, 근데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이 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왜냐하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물질이고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을 믿을 필요가 전혀 없다. 신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세를 우리가 기원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어떤 세계를 기원하기 때문에 그 세계에 대한 공포심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심 때문에 그걸 이제 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몸부림들이 바로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공포심이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사상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이 바로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인간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또 우리 정신도 다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미세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기하고 똑같은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고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 세계도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적인 몸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즐거움 을 충족시키고 또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은 고통들을 회피하는가. 자, 이게 이제 행복의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사회, 21세기 사회가 가장 잘 들어맞는 하나의 이제 그 교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뭐 21세기 삶에서 뭐 도를 아십니까? 뭐 기독교나 아니면 뭐 이슬람이든지 아니면 불교든지 이야기하면 다 바보처럼 취급하는 사회에 이제 살고 있어요. 자, 그것들이 바로 이제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 이제 돈을 추구하면, 돈만 가지면 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이나 이 권력들이 이제 필요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등장하고 있는 유물론과 관련되어 있는 사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에피쿠로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에피쿠로스가 던지고 있는 이제 철학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제 헤도니즘이라고 하는 쾌락주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로 구성된 여러분 몸을 안락하게 만들 수 있는 거.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포들을 흥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올 수 있도록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에피큐로스가 던지고 있는 2500년 전에 던지고 있는 메시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에피큐로스는 또 우리 개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쾌락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문제들을 던지고 있어요. 그 전에만 하더라도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정신적인 사유, 굉장히 이제 고급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 이제 지적인 어떤 상태를 쾌락으로 이제 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뭔가 이제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이제 그리스 말로는 스콜레라고 하는데, 이 스콜레라고 하는 말이 여유라고 하는 말이, 그 여유라고 하는 말에서 스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학교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공부하는 것이 당연하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었죠. 사회의 어떤 상층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지적인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최고급의 이제 쾌락들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고 통치자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어떤 특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에피큐로스는 자,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인과 뭐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어떤 쾌락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이 개체의 쾌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개인주의 또는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율권들을 인정하지만, 고대로 올라갈수록 개인이라고 하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나라고 하는 말 쓰질 않았어요. 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었고, 실제로적으로 어떻게 보면 항상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작용을 했었죠. 자,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천국도 14만 4천만 명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제 12지파 곱하기 12만 그래가지고 12,000인가?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딱 한정돼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또 신의 자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고대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세계관인데,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에피쿠로스가 처음으로 각자가, 개체가 그런 어떤 쾌락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쾌락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인간이 가장 지향해야 될, 또는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축복스러운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뭐 이상적인 그런 것들을 꿈꾸고 그것들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그런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어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들이 바로 이제 에피쿠로스가 던지고 있는 헤돈의 개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뭐 이 헤돈의 개념은 조금 우리가 이제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하게 어떤 육체적인 쾌락, 여기에만 이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들이 이제 장기적인 것과 또 단기적인 것으로 이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쾌락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이제 추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정신적인 쾌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피큐로스는 뭐 실질적으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쾌락들을 좀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초반에는 그렇지만 이제 그것들도 여전히 우리 어떤 쾌락을 지속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 그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기능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의 특수한 계층에만 국한되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쾌락 개념이 아니라, 자,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 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어떤 훈련들을 통해서 이어가져야 될 어떤 특징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뭐 루크레티우스라고 하는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중에 유명한 이제 학자가 한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마음이 신체와 더불어서 생겨나며 신체와 함께 성장하고 신체와 함께 늙어감을 우리는 지각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생명력이 있는 실체는 모두 연기처럼 공기 중에 높은 미풍으로 흩어져 버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실제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심리철학에서도 이제 유물론적인 관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인데, 자, 우리가 파도라고 하는 게 있느냐? 파도는 존재하지 않죠. 작은 물결들이 모여져야 파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결이 먼저이고 그것들이 모여졌을 때 파도가 되는 것들이죠. 자, 이제 우리가 불도 마찬가지고, 불도 초하고 그다음에 공기 중에 이것들이 연관이 돼야 불이라고 하는, 촛불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촛불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 육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F4용지 앞에다가 새를 그려놓고 뒤에다가 세 장을 그려놓고 그걸 계속 돌려보세요. 그러면 새가 세 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그림과 뒤에 있는 그림이 맞닿아서 돌아가게 됐을 때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이제 에피쿠로스의 유물론주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적인 어떤 쾌락들을 추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의 풍요를 느끼는 걸 여러분들이 가지려면 여러분 육체가 행복해져야 된다.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쾌락의 가장 좋은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도 나중에 죽게 되면 연기처럼 다 흩어져 버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미래를 꿈꾸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이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것들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에피쿠로스 사람은 반드시 인간은 죽을 거고, 자,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잘 살아야 된다. 죽기 전까지 내가 어떻게 나의 삶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나의 어떤 독창적인 삶, 나의 어떤 단독적인 삶을 살 것인가. 자, 이것들을 고민하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한 번 살아요. 한 번 살고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에피쿠로스 학파에 따르면 여러분 그냥 공기중에 흩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구성하고 있는 원자나 분자들이 다른 것으로 이제 바뀌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고, 여러분들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 그게 불과 짧게는 뭐 60년, 아니면 길게는 100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왜 남이 시키는 것들을 계속 하려고 하는가? 왜 그런 더 노예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가?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따르면 주인과 노예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뭐 경제적으로 무언가를 막 재산을 많이 갖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가? 그런 사람이 바로 주인이고, 내가 살고 싶어 하는 것대로 살지 못하고 남이 나한테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노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스운 사실은 노예는 자기가 노예인지 몰라요. 왜? 너무 편하니까. 남이 시키는 걸로 하면 너무 편하니까. 왜 나한테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지. 그 다음에 뭐 내가 필요한 것들 거기서 다 알아주지. 근데 나는 주인에게 비유만 맞추면 돼요. 근데 자기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노예들이 노예인지 모르기 때문에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절대로 싸우지 않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노예 비극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주인으로 살려면 자기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살려면 계속 다른 사람들하고 투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켜내야 되니까. 저 사람도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나도 주인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그 중에 하나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노예들은 그것들이 뭔가 부질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여기가 편한데 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방금 읽은 것처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육체로부터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 육체와 함께 성장하고 또 늙어간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끝이 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거와는 이제 달리 플라톤 철학이나 기독교에서는 이제 영혼의 우월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현실 부정을 한다는 거죠. 너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세계에서는 희생을 해. 이 생에서는 너가 뭔가 손해를 봐. 또 이 생에서는 뭔가 남을 배려하고 살아. 자, 이런 것들이 에피쿠로스 입장에 보면 굉장히 강력한 폭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래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가 지금 희생해야 되고,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왜 내가 자신을 죽이면서 살아야 되는가? 자, 그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회의를 던지고 있는 것들이죠. 나는 나 자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 남에게 약간의 피해든지, 남에게 뭐 약간의 고통이든지, 자,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하라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근데 자꾸 남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 자신을 위축시키고, 나 자신을 뭔가 깎아내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런 또 굴복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에피쿠로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카르페 디엠,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을 잡아다, 시즈 더 데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이제 그 미래에 대한 환상 때문에, 미래에 내가 뭔가 축복된 삶을 살고, 미래에 내가 뭔가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고, 그것 때문에 나의 현재를 다 소진해 버리는, 나의 현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에피쿠로스가 보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죠. 물론 이제 뭐 개미나 배짱이처럼 그냥 날마다 띵가띵가 놀면서 살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현재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거, 여러분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서 정말 소중한 거,
하루에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이야기들, 또 같이 공유해야 될 이런 것들, 내가 공부해야 되니까, 내가 취직 공부해야 되니까, 그걸 다 무시하고 살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큰 갈등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저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은 이제 멀리 떨어져 사는데, 가끔씩 통화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딴짓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커피숍 가서도 마찬가지로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면서 둘 다 핸드폰 보고 있어. 딴짓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소중한데 언제 만날 줄 알아. 여러분들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같이 있는 이 순간, 지금 뭔가 공유하고 있는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에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이라는 거죠.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 순간들은. 자, 에피큐로스가 이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건 뭐냐? 지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 또 신체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들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다음에 돌아오겠지.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미래도 없고 그것들을 간직할 수 있는 영혼도 돌아올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쾌락이 우리에게 이제 목적인데,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또 우리로 하여금 이제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이제 육체적인 쾌락이든지 아니면 뭐 정신적인 쾌락이든지, 자, 쾌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쾌락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무엇이 쾌락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남들이 주어주게 되는, 남들이 우리한테 강요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직접적인 그런 이해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에피큐로스는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 이제 자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거가 행복한 거야, 이거를 해야 돼요라고 이야기했던 그걸 계속 사다 보니까 자기에게 맞는 옷이 아니야.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가치관의 혼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어떤 그 심적인 어떤 그 고통들이 이제 생기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그게 진정한 형태의 이제 행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을 하고 또 그것들을 또 기피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동기를 살펴보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걸 선택하고 왜 우리가 그걸 기피하지? 그게 정말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건가? 내가 정말 기피하려고 해서 하는 것들인가에 대한 동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이 이제 공허한 추측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인간들에게 엄청난 형태의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스피노자는 이제 이런 것을 코나투스라고 하는 이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이제 이 코나투스라고 하는 이제 코너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코너는 이제 트라이예요. 뭐뭐를 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이런 시도, 이런 어떤 본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본능들이 기쁨을 추구하고 또 슬픔을 제거하려고 하는 어떤 이제 삶의 힘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도 인간의 이제 행동을 분석해 보면 인간은 쾌락을 지향하고 또 불쾌를 피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쾌락 원리들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내재적인 어떤 특징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코나투스라든지 쾌락 원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들은 계속해서 기쁨을 추구하고 또 고통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또 무엇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서로 이제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개인마다 전부 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쾌락의 원리들, 또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의 원리들이, 자, 우리로 하여금 굴종하게 만들거나, 자, 우리로 하여금 치욕스러운 어떤 경험들을 갖게 만든다. 그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어져 있는 어떤 목표나 이 선택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죠. 내가 어느 대학에 가야 되겠다, 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굴종이나 치욕이 될 때, 그러니까 이제 저 아시는 분도 집안이 좀 여유로워요. 그래서 자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회계사야. 아버지가 회계사여가지고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다 회계사 시험을 준비해. 근데 10년이 넘었어. 근데 1차에서는 다 통과하고 계속 몇 점 차이로 다 불합격이 돼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계속 이제 여유롭게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서울에서 공부를 계속 학원 다니면서 몇백만 원짜리. 근데 그게 과연 이제 진정한 행복일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그거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자, 근데 이제 그게 5년 가고 10년 가고 어떻게 보면 인간, 지금 우리 인생의 황금기 20대를 다 날리고 지금 뭐 거의 30대 중반 정도인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문제죠. 자, 그거 하면 우리가 회계사를 따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 더 큰 어떤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우리에게 굴종이나 치욕. 왜냐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다른 걸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걸 못 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이제 함몰되는 이런 어떤 사람들. 자, 이게 이제 굴종과 치욕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노예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에피쿠로스는 자, 그러면 벗어나야 된다. 자, 그게 아무리 나한테 좋고 나한테 아무리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엄청난 형태의 굴종이나 치욕으로 올 때 그건 이제 자기 옷이 아닌 거죠. 뭐 그거 말고도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를 해야 돼. 내가 뭐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사회적인 성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굴종 상태 또 부자유의 상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거를 벗어나는 자유로움이 바로 실질적으로 행복의 가장 궁극적인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푸커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행복 개념들, 무엇이 행복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다 권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침투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생명 정치와 관련돼서 침투되어 있는 어떤 거짓된 이데올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거기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된다. 그걸 이제 파레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솔직함,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솔직함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파레시아 개념을 좀 꼭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이야기할 때, 자, 우리가 이제 뭐 미래를 담보하는 이유들이 막 우리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부산물에 불과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몸에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몸이 원하는 쾌락, 또 몸이 원하는 어떤 즐거움, 자,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그게 정말 이제 나의 어떤 그 육체적인 것과 관련해서 나한테 엄청난 큰 부담이 된다라면, 그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는 옷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어떤 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야 된다. 자유로워야 된다.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몸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사회로부터도 자유롭고, 그래서 어떤 것이 됐든지 뭔가 좋아서 하지만 그 좋아하는 것이 굴종이 되거나 치욕이 되거나 뭔가 고리가 돼버리면 그것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내가 끊임없이 내가 하는 일들로부터 거리 두기가 가능하고 그것을 반성적으로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을 가질 때, 그런 의미에서 자기는 자유로운 존재이고 그런 의미에서 자기는 노예가 아니고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에피쿠로스가 던지고 있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